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축하드릴 만한 일이 있어요. 오늘 얘기 듣다 보면 와, 빠진 사람들 정말 후회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빠진 사람들은 후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안 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쇼킹하다고. 2시간 강의 들으면서 무슨 얘기 2시간 들었는데 무슨 충격, 감동, 소름, 오싹거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사이버 대학에는 늦깎이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또 있는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저도 사실 공부를 아주 늦깎이로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 학위와는 거리가 멀게 산속에서 채배달처럼 채배달은 사실 도장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산속에 혼자서 그냥 들어가서 나무하고 싸우고 뭐 동물하고 싸워가지고 힘을 길렀는데 자기 힘이 얼마나 된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실력이 얼마나쯤 되는지를 모르니까 도장의 그 대장들 있잖아요. 헤드들하고 가서 겨루기를 하잖아요. 일본 전역의 도장을 다 깨버리잖아요. 이른바 도장 깨기라고 그러는데 동양을 깨고 서양까지 넘어가서 깼습니다. 태권도로 말하면 뭐 품새라든지 이런 급수가 있는데 급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급수가 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제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사회 속에 와서 내 급수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좀 이렇게 겨루기를 좀 해본 다음에서야 내 급수가 좀 얼마나 되는구나라고 안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생생한 현장 그대로 혼자서 학문과 그리고 독서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마치 그 산속에서 약촉되는 심정으로 해왔던 과정에서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전에서야 사회 속에 처음으로 첫 발을 딱 디디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한 내용과 제가 얻은 기술들을 잠깐 얘기했는데 좀 일들이 좀 생겼어요. 자, 지금부터 벌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일들, 즉 원리죠, 기술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요. What do you want?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What do you want? 하나만 우리 서로 오늘 이제 답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아무거나. 뭘 원해요? 생각 안 나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 합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 행복이겠죠. 예, 원하는 거 이루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달성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때 이제 느낌을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행복은 사실 원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행복은 원칙이 아니에요. 원칙은요,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는 겁니다. 그 달성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그러죠. 행복은 감정이에요. 불행도 감정이에요. 불행은 언제 느껴요? 불행 언제 느껴요? 방금 행복 언제 느꼈어요? 됐을 때. 불행은? 아니, 뭐 결혼하셨죠? 남편이 못하게 해도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인간으로서 가장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그것이 능력 때문에 못하면 정말 우울하고, 그렇죠? 권력 때문에 못하면 죽고 싶고 결국 원하는 것을 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능력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제 20년 전에 제가 두드렸던 질문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What is ability? 무엇이 능력인가? 능력에 대한 깊은 추구를 하게 된 배경은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예, 뭐 다 비슷하잖아요? 자식 잘 키우고 싶은 거? 예,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그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제가 얼마나 읽었는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회 속에 나와가지고 이제 급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사회에서 많이 읽은 사람 중에 뭐 한 사람 들어가더라고요. 예, 최고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더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많이 읽긴 읽었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제2의 인생의 시작이었죠. 그러면서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결과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책을 읽어 나갈 때 이 전 영역, 학문에서 다룬 영재교육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교육학, 기타 HRD에서 다룬 모든 역량개발까지를 다 아울러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역량개발에 관한 전체상을 보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What is ability라고 물었는데 그 능력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규명을 하고 그 규명된 이 능력을 도구와 기술로 치장을 한다면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인격이 뛰어나야 돈을 벌든가요? 실력이 뛰어나야 돈을 벌든가요? 시작! 그 누구도 인격이라고 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돈을 버는 것은 역시나 실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시간 동안 뭘 들려드릴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늘 고민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기술을 이 시간에 딱 2시간 동안에 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 중에 제가 지금 현재 개발한 7가지 기술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파워풀하다고.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해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울역 가는 약도를 정말 정밀하게 자세히 그려드렸습니다. 2시간 동안. 자, 서울역 약도 딱 드립니다. 자, 서울역 갈 사람. 약도? 무슨 일로요? 무슨 일로? 약도 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서울역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가죠.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그려준들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이걸 설명했습니다. 서울역에 가가지고, 서울역이 지금 100년 전의 모습과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서울역 어디 지점에가 보물이 묻어져 있어요. 100kg 황금이.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상세하게 제가 이제 들어있다는 거를 입증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거기에 이 보물이 묻어있게 됐는지, 사유 등등 하면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2시간 동안 그걸 가르쳐 준다면 제가 약도 안 드려도 어떡할까요? 아마 중간에 갈 거야.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약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도는 혼자서 가고 싶으면 혼자서라도 파내고 연구해서라도 만들어냅니다. 물론 보물섬이라면 보물섬 약도라 몰라서 못하겠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2가지를 잘 조화롭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계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교장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3시간 듣고 나서 하는 말, 교육계 40년 있으면서 처음 들어봤대요. 교육 이야기인데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 아마 접근이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겠죠. 네, 한번 들어보시면 그 진가를 여러분이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What is ability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ability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에 접합니다. 왜 우리는 ability를 원하는가? 왜 능력 개발을 원하는가? 바로 지금 상황 속에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때, 우리는 그때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변화의 첫 번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부귀영화. 모두 다 원하면서도 요즘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부귀영화 원치 않는 분.
가슴 속에 다 묻어두고 요즘은 말을 안 씁니다. 예전에 참 많이 썼죠, 부귀영화. 근데 요즘은 전혀 안 씁니다. 이것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예전에는 영웅이 된다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말 영웅 된다고 하면 쟤 좀 또라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이 사회가 바뀌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현실성 있게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모두가 다 이러한 것들을 일반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화시켰는지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현대적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죠? 그죠? 소유, 명예, 그래서 자유, 의결권, 직위, 포지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른 말로 옛날 표현으로 바꾸면 부, 귀, 영화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말만 바꿨지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 세 가지 가지신 분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 같은 분은 그래도 여기에 좀 접근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악덕 기업주로 중간에 이 회심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아주 바뀌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고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부와 귀를 같이 갖고 의결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에 속하죠. 자, 우리는 이런 부귀 영화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부와 귀와 영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자,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쪽입니까? 인격인가요? 아니죠.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쪽입니다.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포지션입니다. 정치인 포지션은 좀 불안하죠. 선거 기간 끝나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좀 안정적인 포지션이 어디예요? 대대로 그냥 아주 먹고 사는 포지션. 한 번 잡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포지션. 예? 공무원, 예. 공무원들이 어떤 포지션 잡으면 계속 가죠. 예. 근데 공무원들은 또 하고 싶은 일 못하죠. 공무원에서 큰 힘을 참 나오기 힘들어요. 큰 힘을 나오려면 공무원 그만두고 또 가잖아, 정치적으로. 그게 힘들어요, 그게. 왜? 시킨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시킨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죠. 그러니 당연히 크게 될 일이 좀 부족하죠. 또 어떤 쪽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오랫동안 그 직위를 유지하나요? 물론 잘해야 되지만. 예? 크게요? 안 들렸어요. 예술인. 예. 예술인. 좋습니다. 예, 예술인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그 포지션을 끌고 갑니다. 왜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요즘에 영향을 미치는 포지션이 기업인이죠. 전 세계의 이 경제적 흐름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흐름까지 잡는 게 요즘 기업인이죠. 기업인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성취, 이 능력이 재능을 통해서 오는 거, 이것이 인격을 통해서 오고 직위가 이렇게 오는데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말로 성공했다라는 말로 쓰죠. 물론 이 세 가지 다 없어도 성공이라는 말은 쓰겠지만,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뭘까요? 인격과 재능, 이 두 개를 어떻게, 이 직위는 이 두 개 때문에 뒤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길러야 될까요? 두 개 다. 예,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하나 말하시면 분은 질문에 속은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 둘 다를 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98년에 꿈의 학교를 설립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재양성 학교죠. 현재 서산에 한 5만 평 학교 부지에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간대학교가 1번 대안학교고 제가 2번 대안학교였으니까 98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인재양성을 모토로 5년간 교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입니다. 그 98년 전에 2년간 독서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리더들을, 교사들을 가르치다가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변화인지. 자, 여기 보시면
계십니까? 죄송해요. 잠깐만요. 여기네요. 자, 잠깐만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쓴 글인데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멋지죠? 지성은 전체로서 인정받기 원하고 모든 이의 침묵으로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지성이 전체를 원하는 것은 알의 광활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이 창조적 침묵을 보편하기 위함은 가장 강한 의지와 힘을 통합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빨리 말하세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에 있었다면 믿겠습니까? 예. 쓴 것 같죠? 예. 이것도 과제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쓰는 글입니다. 이런 글이 그냥 앉아서 쓰면 그냥 막 쓰여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국 엄마가 아빠가 학교 못 보내겠다고.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적응이 안 되대요. 네. 그래서 결국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 독서를 했거든요. 한 주에 한 번 만났어요. 3시간 동안 제가 한 번만 만나서 코칭하고 과제하고. 근데 1년 반 만에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아, 왜 이 지경이냐면 저한테 얘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학교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해달라는 거야. 제가 무슨 학교를 설립할 뭐 자금이 있어요. 뭐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막 다 원하니까,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핑계로. 그때 돈을 또 수억을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양평에다 처음 세운 게 98년 꿈의 학교입니다. 이 지경 이해 가죠? 이게 이 지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한 7명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직접 지휘를 한 거죠. 1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 전에 1년 반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제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하고 살면서 지도를 했더니 나타난 결과는 어떻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같이 살았잖아요. 결국 아이들은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킨 게 이겁니다. 자서전 써라. 얘들 꿈이 없잖아요. 예, 꿈이 없으니까 자서전부터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서전이 이게 보시면 이상한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온 이야기죠? 이걸 보세요. 아니 지금 13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살아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래 이야기를 쓰고 있죠. 네.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지가 노벨상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예. 짜 맞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서전 쓰기 시작한 건데 무려 A4 용지 100쪽입니다. 3개월 만에. 더 놀랄 일이 있어요. 3개월에 쓰고 그 다음 3개월에 또 하나 100권짜리 100페이지 쓰고 그 다음에 3년에 12권 썼어요. 또 혹시 속으로 그러죠. 걔들 공부 잘하는 애 했을 거야. 아니 대안학교 할 때 처음에 공부 잘하는 애 온 거 봤어요? 98년 만에도 대안학교는 뭐였어? 진짜 대 아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요즘에 학교 좀 좋은 학생들 좀 뽑지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진짜 적응 안 된 애들 그냥 밀어보내는 것이 대안학교 아닙니까? 그런 애들 데리고 저렇게 다 했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써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급기야 황성주 생식 아시죠? 황성주 박사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 집어넣는데 완전히 아이가 바뀐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애였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맨날 쫓겨나니까. 한 달 만에 쫓겨나니까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애가 여기 와서 1년 다니고 정말 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 학교에 가서 1년 만에 탑을 끊어버려요. 이런 완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엄마가 막 전화 와가지고 정말 놀라웁니다. 결국 이제 황 박사가 제 학교를 5년 만에 인수를 해서 지금 서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거기 지금 졸업하자마자 뭐 한동대 바로바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싸.
들어가는데 기부금만 1,500, 2,000이고 매월 학비가 200이니까 이거 참 기족학교나 기족이나 들어가지고 요즘 세상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사실 그때 학교 운영할 때 교육부에서 경비를 안 주니까 직접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받아서 했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기부금이 막 비싸지고 학비는 학비대로 비싸지고 그래도 줄 서 있으니 어떡합니까?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궁금해 할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 공부도 안 하는, 지리지리도 안 하는 애들을 데리고 이 일들을 다 하겠냐고. 지금 여러분 자식들 책 한 권 읽히려면 힘들죠? 스스로 읽지 않으면 그거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남의 얘기 말고. 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원리들이 다 개발됐습니다. 마침 이걸 쓰기 위해서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하는 제가 말하는 세 가지 키, 인재를 만드는 세 가지 키가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그 키를 하나라도 버리면 저는 20년간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어떤 경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믿을만 할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이 일을 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마치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훔쳐가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 있죠. 똑같습니다. 설계도가 없을 때는 계속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설계도가 있으면 누구나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